네, 어제 잠실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삼성이 2연패 뒤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은 투수들의 분발로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두산은 벤치와 야수들의 실수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우석대학교 박노준 교수와 함께 어제 경기 돌아보고 또 오늘 4차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기 어여 가지 지금 해야 될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장원삼 선수가 잘 던졌어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호투해줬어요. 예. 그 장원삼 선수가 두산의 우타자들, 네. 전체 우타자들 상대해가지고 15타수 1안타. 그렇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잘 막아줬는데, 어제 그 선두타자 내보내고, 노아웃의 주자 2루에서 선취점을 내줄 상황에서 선취점을 내주지 않은 것이 굉장히 컸고요. 예. 어제는 6.1이닝 동안 4안타 2실점 정말 잘 던져줬고, 한국 시리즈에서만 3승째를 거둬줬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팀을 살리는 호투를 해줬는데 어제 아주 그 컨트롤도 좋고 대단히 공격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네. 볼넷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공격적으로 그 코너워크가 아주 굉장히 잘 됐고 예. 그리고 공도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산 타자들이 여기다라고 싶어서 나가면 파울이 되거나 먹히고 이 범타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작용을 했습니다. 네. 네. 마무리 오승환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2차전에서 결승 홈런 맞고 너무 많이 던져서 3차전 등판할 때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어제 살짝 긴장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던져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승환 선수가 말이죠. 시즌 동안에 가장 많이 던진 것이 39개. 근데 그 지난 2차전이죠. 쉬운 세게 던졌고 4이닝을 던졌는데 페널티 레이스 때는 3이닝이 가장 많이 던졌던 때입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있는 힘을 다해 던지는 것을 그 육안으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예. 어제 최고 구속 154km, 슬라이더가 146km가 나왔어요. 어떻게 슬라이더가 140m?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 스피드가 나왔는데 오승환 선수가 어제 세이브를 올리면서 포스트 시즌 최다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11세이브로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만 9번의 세이브를 올리는 기록을 만들었는데 역시 MVP, 한국 시리즈 MVP를 2번 차지한 그 역시 커리어답게 어제도 전혀 표정의 변화 없이 정말 호투를 해줬어요. 한 점 싸움에서 이렇게 막아주기 쉽지 않은데 정말 호투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 싸움에서 두산의 투지를 누른 게 오승환 선수의 투지다라는 네. 느낌을 들 정도였는데 네. 그만큼 삼성의 타격이 상당히 부진했어요. 네. 예. 박성민 선수가 병사타를 계속 때렸죠. 아직 이제 어제 그 3번의 병살타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도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만큼 이 두산 배터리가 주자가 나갔을 때 낮게 제구를 가져가서 병살타를 유도한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예. 사실 삼성이 말이죠. 중심 타선이 3, 4, 5번이 3경기를 하는 동안에 36타수 10안타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삼성의 강점이 찬스를 한번 잡으면 집중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득점을 올려서 경기를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연속 안타가 14차례 중에 3차례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연속 안타가 나오는 것이. 그리고 14차례 중에 2안타 이상 한 이닝에 나온 것이 4번밖에 없습니다. 예.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득점하는데 실패를 하면서 계속 타선 쪽에서는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어요. 유중일 감독은 박한희 선수의 도루가 결승점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를 해줬는데 부상에서 돌아온 박한희 선수 잘해준 것도 어제 승리에 참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요. 1차전에서 이제 헤드퍼스 슬라이딩 하다가 중지를 이렇게 좀 다쳤거든요. 근데 어제 나왔는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박한희 선수가 라인업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삼성 선수도 그렇고 상대편에서도 그렇게 느끼는데 어제 라인업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 어제 4회에 2점을 내고 추가점이 필요했는데 7회에 그 1사 3루를 만드는 도루를 감행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물론 이제 2, 4위에 와일드 피치로 인해 가지고 홈에 들어와서 이제 3점째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구에서 2사 후라 할지라도 주자가 3루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그 대목이었을 거예요. 두산 입장에서는. 그리고 홍삼선 선수가 주자가 3루만 가면 폭투가 나는 것, 이거 트라우마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거 빨리 그 정신적으로 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라고 하면 이제 4회에 나왔는데 분명히 오심도 있었어요. 그 오재원 선수의 발이 분명히 먼저 닿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손시현 선수가 실책을 했던 장면도 있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1사 만루에서 그 박한희 선수의 타구 빨랐기 때문에 병살성 타구였습니다. 손시현 선수가 한번 잡았다 놓치면서 던진 것이 또 제대로 가지 않고 옆으로 삐지면서 빠지면서 오재원 선수가 공을 글러브에 잡고 발이 먼저 태그하는 것이 TV에 나왔어요. 이제 심판이 이루심에 있는 그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그걸 볼 수 없는 장소였어요. 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아웃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심이 되면서 한 점 들어오고 원아웃에 1-3루가 되면서 외야 희생 플라이로 다시 그 1사 만루가 되면서 다시 희생 플라이로 2점째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어제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야구에서는 그 오심도 그 경기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 오심, 그 다음에 실책은 정말 뼈아팠습니다. 결정적이었어요. 어쨌든 사회가 좀 승부의 결정짓는 변수가 참 됐었는데 두산 벤치가 이제 실수를 저지르면서 선발 유희관 선수가 갑작스럽게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갑작스럽게 불펜도 운영을 하게 됐는데 네. 아무래도 경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두산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빨리 시리즈를 마치는 겁니다. 예. 어제 경기까지 12경기를 치렀거든요. 예. 투수들이 굉장히 지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방 오수연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룰이 뭐냐면 8조 6항에 나와 있는데 코칭 스태프나 아니면 그 두 번 그 코치의 지시를 받고 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게 되면 투수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첫 번째 정명훈 코치가 한번 올라갔고 네. 두 번째 그 홈에서 이제 그 태그아웃 상황, 태그 플레이가 되면서 어필하는 상황에서 유희관 선수가 그 선을 넘어왔어요. 넘어온 상태에서 강성호 배터리 코치가 포수하고 투수한테 한마디 한 것이 두 번을 지시를 했다는 것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어제 그 투수를 바꾸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칭 스타프도 전혀 정신없는 상태에서 고의적이지 않고 룰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겁니다. 벤치에서는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도 참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두산이 그냥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홍성훈 선수가 홈런을 때리고 절뚝거리면서 들어왔고 오재원 선수가 또 안타 때 뛰어 들어오면서 부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들어와가지고 뒹굴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두산 베어스가 이원석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있거든요. 근데 홍성훈 선수가 2차전에서 자신이 친 타구를 오른쪽 무릎에 맞으면서 큰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출장을 했고 이원석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제 또 오재원 선수가 홈에 들어오면서 왼쪽 다리 햄스트링 이거 저도 뭐 과거에 부상을 당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부상입니다. 근데 그런 부상이 빨리 하루 자고 나서 회복이 되기를 바라겠는데 현재 상태가 어제 그 그림을 보면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타, 타석에 서는 건 괜찮은데 때리고 뛸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그것은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아주 큰 난관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왼쪽 햄스트링인데 저것이 이제 갑작스럽게 과하게 뛴다든지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인데 참 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저것이 심할 경우에는 핏줄이 터져가지고 아주 파랗게 멍이 들기도 하고요. 뭐 2개월, 3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아주 심각한 부상이 될 수도 있고, 좀 아무리 최소한 간다 하더라도 보름 이상은 가는 그런 부상입니다. 그러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이 2승, 삼성이 1승을 했습니다. 오늘 4차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선발이 배영수, 이재우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선발투 설명을 드리자면 배영수 선수 1승 2패, 자책점이 7.78이에요. 두산한테 많이 맞은 투수입니다. 그러나 워낙에 베테랑이기 때문에 큰 경기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재호 선수는 3경기에 나왔습니다만은 방어율이 제로예요. 한 점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로 나오지 않고 구원으로만 3경기 나왔는데 5이닝 동안에 무실점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단 1안타밖에 맞지 않았어요. 3경기 동안에 이재우 투수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 타자들이 이재우 선수의 낯선 모습 많이 상대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수가 유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과연 그 배영 선수는 페널티 레이스 때는 맞았지만 큰 경기에서는 과연 막아낼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오늘 경기는 아시다시피 밤 경기입니다. 차가운 날씨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투수들이 빠른 볼로 공략을 하면 쉽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타자들이 변화구 공략을 하게 되면 좀 많이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인트는 디펜스입니다. 오늘 역시 수비력에서
그 양쪽 모두 베스트가 아닌 네. 1.5군 그러니까 그 준 베스트들이 예. 지금 라인업이 부상으로 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짜여진 디펜스가 아니기 때문에 실책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예.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2대1의 전적에서 네. 앞으로 몇 경기까지, 몇 차전까지 갈까요?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예. 뭐 지금 뭐 가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삼성이 이기면 7차전이고요. 예. 두산이 이기면은 5차전이나 6차전에는 끝날 것 6차는 같아요. 끝날 수도 있겠군요. 오늘 한 팁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예. 안 넘어오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노준 교수와 함께 어제 경기 짚어보고 오늘 경기까지 전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